제가 작년 12월 달에 매입을 해서 5억에 대한 계약금을 걸어놓고 30억의 수익을 보면서 잔금을 치고 잔금을 이제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사이클 도는데 시간 얼마 걸렸죠? 1년. 어떠세요? 제가 지금 1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1을 보고 오는 게 아니고요. 2, 3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의 리그에 들어야지만이 우리는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2022년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2022년도에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것은요. 그래서 2022년 족장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족장이 투자할 계획을 알려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뭐 전망을 알려드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 계획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저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아시겠죠? 보면은 2021년 하반기의 키워드도 대출 규제죠. 대출 규제. 그리고 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감. 과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2021년 직장인 최저 평균 연봉이 3,972만 원이래요. 제가 알기로는 3,500도 채 안 되는 더 낮은 사람도 많거든요. 보면은 사회초년생들 보면 2,300, 2,500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평균을 따져보니까 데이터는 3,972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정말 1년 동안 죽어라 모아도 3천만 원 모을 수 있나요? 못 모으죠. 그런데 부동산을 봤더니 전국 아파트 평당 2천만 원. 올해 인천은 44%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무슨 2천만 원짜리 한 것도 아니고 1억, 2억, 3억 하는 건데 44% 올랐대요. 그리고 봤더니 2년 동안 오른 게 3억 5천짜리가 8억 5천이 됐어요. 야, 묶어 더블로 가네요. 묶어 더블로 가. 그죠? 그렇다면은 전 이런 거예요. 부동산으로 한번 수익을 맛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은 과연 내가 이거를 뿌리치고 다시 연봉만 가지고 사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맛본 사람들은 어떻게든 간에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똑같을 거예요.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싶은 부자의 대회를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셔라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왜 그러냐면요.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버티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직장인의 급여, 그 연봉은요. 부를 이루는 제일 빠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기본적인 현금 흐름이 들어야지만이 부동산을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낼 수 있는 금액이 들어야지만이 부동산을 오랫동안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것에 대해 생각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누군가 물어봅니다. 족장님, 저도 이제는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제가 뭐라 그러냐면요. 지금에 있는 받는 월급의 약 3배가량이 넘지 않다면 절대로 퇴사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라고 얘기 드려요. 그리고 내가 월급을 300만 원 받잖아요. 10억의 건물에 대한 이자를 충분히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투자는 가능한 거야. 그럼 내가 10억 개 이상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혹시나 내가 상가를 투자해서 월세가 더 생겼어. 그러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투자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레버리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는 나의 현금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직장을 그만둔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2022년 저는 어떤 투자를 할 것이냐. 생각해보니까는 2019년, 2020년, 2021년 이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아, 그 사람들이 돈을 벌었어. 그러면 이제는 어떤 투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또 하나가 기사 나옵니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내년까지 30조가 풀린대요. 야, 그리고 이것도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에 사이에 추정된 금액이지 3기 신도시 보상액은 대부분 2020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와, 어떻게 될까요? 이 돈은 다 어디로 갈까요? 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그러면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어디로 갈까? 보상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주식으로 갈까요? 부동산으로 갈까요? 코인으로 갈까요? 요거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주식으로 돈을 벌었어. 그럼 당연히 주식으로 갑니다. 내 코인으로 돈을 벌었어. 그러면 일부는 코인으로 가고 다른 거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이 부동산 시장에 30조 이상이 또 투자된다 생각을 해요. 돈이 정말 이렇게 들어올 거야.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 하시더라도 내가 정말 몇십억을 보장을 받았어.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자, 다음에 또 뭐 사면 되겠노? 이렇게 물어보지. 나는 평생 동안 이거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그냥 편하게 살란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마음이 바뀝니다. 불안하니까. 자산을 계속 증식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에 돈은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저는 제일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고 레버리지가 가능한 투자를 고민할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도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한 투자해야 된다. 안전한 투자. 안전하고 수익을 낼 수 있고 레버리지 가능한 거.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주거로 많이 갔죠. 근데 주거를 계속 규제하고 있잖아요. 레버리지도 안 돼. 레버리지가 안 되는 투자는 저는 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해요. 그냥 투자로 100% 그냥 내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불인정. 그거는 투자라는 사람의 마인드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내년에도 서울 꼬마 빌딩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겁니다. 2021년 투자할 때도 그랬죠. 저는 서울 꼬마 빌딩 할 것입니다. 2022년도 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영상을 보시는 동료분들께서는 난 서울 빌딩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은 끝까지 보세요. 제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어떠한 생각으로 접근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서울 꼬마 빌딩이 매력이 왜 있니?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서울 빌딩이 매력 있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요. 레버리지가 80% 이상 가능합니다. 5억짜리 물건 사는데 내가 5억 다 넣어? 아니야. 5억짜리 넣으면은 70에서 80% 나와야 돼.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가 가능한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꾸준한 상승이 가능하다. 금리가 조금 올라도 엄청나게 심한 파동이 오지 않는 한 꾸준한 상승이 가능하다. 그리고 근린상가와는 다르게 수익률이 아닌 토지 가격으로 상승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근린상가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오르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세요, 많이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죠. 근린상가는요, 내가 더 상급지로 가기 위한 걸어가는 단계일 뿐이지 절대로 오래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에 매입을 해서 5억에 대한 계약금을 걸어놓고 30억의 수익을 보면서 잔금을 치고 잔금을 이제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사이클 도는데 시간 얼마 걸렸죠? 1년. 어떠세요? 정말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좋죠. 이걸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1년 동안. 그런데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서울 빌딩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정말 맛있는 음식이 많이 차려졌대 하더라도 다 나한테 마음에 드는 음식일 수 없잖아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는 게 서울 빌딩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입하는 거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요. 상권이 확실한 지역. 두 번째로는요. 오피스 수요가 정확한 곳. 저는 상권이 확실한 지역 같은 경우에 왜 그러냐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상층부의 임차가 정말 간당간당합니다. 상층부라는 것은 뭐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쓰는 곳이에요. 모여서. 근데 지금 코로나라는 이 악재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모일 수 없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권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다는 것은 여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 없는 뭐 예를 들어서 병원 뭐 이런 자리가 아니면은 저는 조금 좀 정말 있어 봐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직장인들이 찾는 오피스 상권이 좋은 곳은 좋다. 희한하게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지금 오피스 상권은 굉장히 잘 됩니다. 거의 공실이 없을 정도예요. 왜 그런지 볼까요? 여기 보면은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만든 보고서인데요. 서울 오피스 시장은 안정적인 흐름 지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 오피스 임대 시장 안정적 흐름 속에 투자 수요 지속 전망. 자, 그 다음 볼까요? 서울 오피스 시장은 견고한 임차 수요를 바탕으로 공실률 하락과 임대료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향후 예정된 신규 공급이 많지 않고 프라임급 오피스에 대한 선호가 커지면서 당분간 임대인 우위 시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2021년 서울 오피스 거래량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 코로나 영향에도 투자 수요 유입이 지속적이며 2021년 서울 오피스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 우리가 이거를 보면 무슨 생각할까요? 저는 딱 봤을 때 뭐냐면은 KB에서 봤을 때 오피스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대출이 참 힘들어요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레버리지는 때를 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들한테 가서 대출해주세요라고 해서 발목잡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생각을 읽어야 되는 거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명분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오피스를 갖고 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자료 보고서 보니까 오피스 한 건은 좋잖아요. 대출 좀 더 해주세요. 이 대출해 주시는 분들도 이러한 보고서 연구 자료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아직까지는 괜찮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때를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수치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료가 있으면 이런 자료를 참고하고 그들의 생각을 읽어보는 거예요. 대출해 주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몰라. 그냥 보고서만 볼 줄 알아. 그러면 그 보고서가 나온 걸 갖다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전 투자자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 드리죠. 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상급지로 오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경남 거제 맨 끝에 살았잖아요. 거기서 돈을 버는 거와 서울로 올라와서 돈을 버는 건 많이 다르더라. 여기 보세요. 2020년 말 기준 한국 부자는 39만 3천 명이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70.4%가 수도권이 급증해 있습니다. 서울에 45% 살고 있으며 경기 8만 6천 명. 그래서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한국 부자의 70.4%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대한민국의 돈의 70% 가까이는 서울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거래하는 시장에 들어와야지만이 우린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돈을 쓸 줄 알거든요.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요, 상급지를 계속 오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비록 상급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상급지를 바라보고 그들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의 영상을 보시면서도 내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은 발전 끝. 제가 지금 1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1을 보고 오는 게 아니고요, 2, 3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의 리그에 들어와야지만이 우리는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2022년도에 최대 목표가 뭔지 알아요? 저는 투자금을 최대한 빠르게 회수를 해서 그 다음 투자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죠? 나의 투자금을 얼마만큼 빨리 회수해서 다음으로 또 넘어갈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에 대한 것을 하면서 얼마만큼 내가 2022년도에 정말 큰 부자 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제일 빠르게 회수할 수 있을까요? 알맞게 쪼개기. 레이첼님은 제 수업을 들으셨네. 쪼개기란 말 쓰는 거 보니까 시세보다 좀 더 싸게 내놓기, 저평가 물건 찾기. 제가 얘기할 게 안 나와서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드립니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금호동에 토지를 매입한 거 기억하시나요? 얼마를 매입했느냐? 제가 토지를 매입한 가격은 68억이었습니다. 이 물건을 이제 제가 리모델링 할 거예요. 68억짜리 건물을 내가 손을 대서 리모델링 한다.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그러면 이 금호동의 건물의 가치는 약 100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리모델링 하지 않고 내놓은 가격이 105억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계산해 줬기 위해서 100억이라고 합시다. 저는 얘기 드렸죠.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투자는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투자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레버리지를 정말 잘 씀으로 성공할 수 있었거든요. 레버리지 마술사라고 하거든요, 저는. 68억에 대출 80% 받았습니다. 그러면 54억 5천이죠. 그러면 투자금이 20억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총 비용이 74억 5천이에요. 그런데 100억에 대한 대환대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다시 대출을 갈아타는 거예요. 대환대출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대출이 80억 나옵니다. 그러면 실점 어떻게 되죠? 내가 그전에 들어갔던 돈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저는 그러면 이 건물을 정말 작은 돈에 들어놓고 팔고 싶은 금액에 팔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내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서울에 있는 빌딩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저는 땅 따먹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판을 짜고 있습니다. 이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 다른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실시간으로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요, 원인베스트 배우시면 되긴 해요. 제가 실시간 알려드리긴 하거든요. 2022년 1월 달에 초급반 모집하니까요, 깨알같이 나왔죠. 그죠? 제가 원인베스트의 최대 장점은 그런 거잖아요. 제가 했던 물건에 대해서 제가 매입을 하고 또는 매입하기 전에 혹시 우리 상가 심화반 수강생들 같이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투자에 대한 것을 다 보여드리죠. 거기서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2022년 땅 따먹기 하실 분 모여라.